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의 한나입니다. 이번 주는 신체적으로 막 피곤한 그런 한 주였어요. 진짜 갑상선이 저와 바닥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온몸으로 오더라고요. 피곤하면 이 눈이 떼꾼해진다 할까요? 깊게 파이는 그런 느낌이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이혼이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 채널에서 공유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저의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알고리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혼하고도 처음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진짜 롱텀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결혼 생활 할 때보다 더, 결혼 전보다 더 훨씬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죠. 예전에는 뭐 이혼하면 반반씩 양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주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여성들도 많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50대 50을 많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50대 50을 하는 이유는 양육비를 많이 안 주기 위해서 50대 50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얘기하는 뭐 판사나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아이들이 행복의 최우선이다 하는데 그건 정말 개뿔이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한 부모가 또 다른 부모한테 양육비를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내 애기도 하니까 어쨌든 반반씩 그렇게 양육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아쉽지만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아이 사랑하겠죠. 사랑하는데 그 돈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고 해요. 아무리 사랑을 했고 아꼈던 사람이라도 이혼과 동시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 전에 좋을 때 또는 이혼 전에 이렇게 막 심하지 않을 때 상황이 심하지 않을 때 했던 달콤한 얘기 그냥 말로 했던 얘기는 그냥 싹 다 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혼 시작이 되면 변호사가 끼거나 뭐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이혼이 진행이 되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 싶을 정도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서류화 시켜야 돼요. 서류화 시켜야 되고 핸드폰 증거 메시지 다 저장해야 되고 이메일도 다 저장해야 되고 말로 그렇게 했다 이런 거는 아무 그게 안 돼요. 심지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남긴 내용도 100% 그게 얘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했다 이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저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이혼을 하실 거라면 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이혼하고 나면 사실 한 푼이 아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아쉽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로 살았다면 더더욱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이제 반반씩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목표가 같고 이제 방식이 비슷하다면 충돌이 될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있기도 해요, 보면. 근데 이제 뭐 진짜 사소한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으니까 무의식 중에 아이들은 이제 얘기하는 게 또 트러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을 통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또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간단하게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혼을 딱 하게 되면 마지막 그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이혼 그 조항에 대해서. 디크리라고 하는데, 디크리가 판결서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전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1절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근데 그만큼 그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 그게 웬만한 이혼한 부부들은 다 그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보통 뭐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짜가 바뀌긴 하는데,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을 제가 50대 50으로 볼 때 왔다 갔다 했고, 그래 보통은 2 to 5라고 해가지고 월화는 엄마, 그 다음에 수목은 아빠, 그리고 그 주말 있잖아요.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은 엄마.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한 편인데, 보통 이렇게 2 to 5로 하는 경우는 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집에서 오래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빠나 또는 엄마 집에서 한참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그거에 따르다가 엄마 집으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룰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생활 방식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빠 집에서 겨우 익숙해졌는데 엄마 집에 또 와서 엄마 거에 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전달하게 될 수도 있고, 부모들이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은 너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너는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이러면서 또 메신저 역할을 시켜요, 애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얼굴로도 보여요, 그게. 그래서 왜 이혼한 가정 아이들을 보면 특히 초기에 애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참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눈치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눈치가 빠른데, 그래서 너무 힘든 것도 사실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눈치도 없고 이렇게 좀 둔해야 되는데, 그냥 눈빛이랑 그 기만 딱 느껴도 아, 지금 뭔가 있구나, 이런 촉이 바로 오는 것,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혼한 집에서,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혼한 자녀집 아이들이 그 센스가 조금 더 안 한 가정보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저희 둘째도 조금 그게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둘째인데 저희 둘째가 저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눈치가 정말, 제 그냥 공기만 봐도 아, 엄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걸 바로 알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너무 그게 슬퍼가지고, 엄마를 항상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의무감을 갖지 말라고, 그거는 너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답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을 정도로,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부모가 화나는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모 비율을 맞추는 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의 그 정서적 안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내 집이고 여기도 내 집이잖아요. 근데 그 양쪽 집에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못 느끼지만 나중에 커서 다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전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진짜 욕이 나와도 꼭 참고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 한번 했지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의 그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이들은 어리고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양쪽 부모가 서로의 부모에 대해서 헐뜯는 거를 계속 보게 된다면 나도 나의 부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내 엄마고 이 사람도 내 아빠잖아요. 근데 둘 다 욕을 해. 그러면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도 어쨌든 그 부부에서 나왔는데 그게 결코 좋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되고, 부부의 그런 단점, 나쁜 점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아 형성이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부모와의 이제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애들이 선택이 많이 없으니까 듣기는 할 거예요. 듣긴 하지만 아이들도 크면서 생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도 보고 느끼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뭔가 아닌 것 같은지. 그리고 아무리 그 상대 배우자가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도 아이들도 이제 조금 크면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그때까지 그냥 알아서 그걸 안 느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조금씩 느끼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입으로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아이들도 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두터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험담을 자꾸 듣게 되면 험담하는 사람을 믿어야 될지 또는 험담 받는 사람의 그거를 믿어야 될지 아이들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이제 그 험담을 듣게 된다면 아이들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 가장 좋은 그 리액션은 그냥 아무 리액션 하지 않는 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화도 거기서 끝날 수 있고,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험담을 자꾸 듣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에 대한 험담만 하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믿을 거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가 항상 내 엄마 또는 내 아빠에 대해서 욕한다면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돌아오는 건 또 욕밖에 없으니까, 험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가장 큰 세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세상이 서로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것들을 다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한테 피해 주거나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동 같은 거는 사실 아이들이 다 부모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밖에서 하는 행동들은 거의 다 집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왜 욕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욕할 거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이혼을 해도 상대 배우자가 정말 아니었어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는 웬만하면 절대 험담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더 격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일단 끊고, 오늘 영상 별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그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애들 옆에 있는데 막 욕하고 막 싸우는 거 보면서 진짜 애들이 너무너무 불안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럴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애엄마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를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이혼 안 했어도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맨날 표현 못해도 아이들한테 상대 배우자에 대한 험담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